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근린상가 경매물건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입찰 날짜 아직 유찰 안 됐어요. 신건이고 4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정가 1억 6,200인데 현재 공인중개사들 쪽에서는 월세 시세가 1,000만원에 8, 90만원 선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1,000만원에 8, 90만원 월세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1차에 낙찰되지 않을까, 낙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관리비 미납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비 미납의 금액이라든가 그래서 인근 공실 상황에 따라서 1차에 낙찰이 되든지 2차에 낙찰이 되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은 4층 건물에 4층 상가다 이러면은 두세 번 반값으로 유찰돼서 낙찰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 물건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1차 또는 2차에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입니다. 2020 타경에 4만화 7호 되고요. 전용 면적은 25.495평 되고 감정가 1억 6,200 유찰 안 됐으니까 이번 최저가도 1억 6,200입니다.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니까 여기 보이는 사진인데 여기가 이제 평리동 롯데캐슬 아파트라고 거기 이제 그 상가동 아파트 상가동이에요. 근데 아파트 상가동 하면은 보통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단지 안에 안쪽에 아예 안쪽에 있든지 아니면은 아파트 입구가 있으면은 입구 바로 옆에 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건은 아파트 건너편에 이렇게 있어요. 이 물건이거든요. 1층에 보면은 미용실이에요. 미용실. 아파트 단지 앞에 미용실 많이 있죠. 그리고는 그 옆에 치킨집. 치킨집도 보통 많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쪽 옆에 우측 옆으로 보면은 커피, 버블티 같은 테이크아웃 음료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입시 학원,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 4층의 반이 경매에 나왔고 반은 나머지 다른 사무실이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더 자세히 내부 사진 4층 건물에 엘리베이터 있고요. 4층 건물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롯데캐슬 아파트의 상가동인데 엘리베이터가 없겠습니까? 그죠?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인포메이션이고요. 그리고 또 내려가면 이 내부 사진, 경매 나온 건의 내부 사진입니다. 입구가 아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 가서 여러분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겠다면서 어떤 상황인지 사진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등기부라든가 그런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이 물건이 2016년 1월 12일 날 매매가 된 모양입니다. 현재 소유주가 그 당시 2016년도에 그러니까 5년 전에 매수할 때 2억이었다고 합니다. 거래가액이. 그리고 2017년 2월 28일 날 근저당 새마을금고 근저당 들어옵니다. 근저당이 제일 위에 있죠. 여기 말소 기준 등기됩니다. 자, 이 근저당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모두 말소됩니다. 등기부상으로 이 등기부상에 우리한테 인수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임차인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가 새마을금고 근저당 2017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임차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임차인이라서 임차인이 아니라 경매가 들어오면은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갑니다. 현황 조사하고 그리고 주거용 같으면은 전입세대 열람하고 그리고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그래서 상가 임대차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되죠. 자, 거기에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죠? 사업자 등록이 3개 업체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자, 2017년 2월 28일인데 하나는 2015년, 그죠? 2015년, 하나는 2019년, 2016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19년은 대항력이 당연히 없죠. 그런데 2017년 말소 기준 등기보다 빠른 사업자가 두 사람 보입니다. 두 군데 보여요. 자,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2015년 1월 13일은 소유주예요. 현재 소유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주가 원래는 처음에는 임차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 2015년 돼 있잖아요. 그 이후에 자기가 매수를 해서 소유주가 된 겁니다. 여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항력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당금도 없고 소유자니까. 그죠? 그런데 밑에 보니까 이모씨 있습니다. 이모씨 보니까 뭐냐면은 사업자 등록 2016년 8월 16일인데요. 보증금 3천만 원에서 이렇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사업자 등록 우리가 할 때
본인 소유주가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무상일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한다라는 그런 어떤 자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첨부해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보증금 3천만 원이라고만 돼 있다고 합니다. 월세 없이 그냥 보증금 3천만 원. 2016년 8월 16일 돼 있습니다. 여튼 날짜로 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가 2017년이기 때문에 2016년이면은 그래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고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 없고 배당 요구도 없습니다. 그럼 3천만 원은 전액 매수인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 플러스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1억 6,200인데, 그죠? 1억 6,200에 받았다. 낙찰을 하더라도 뭡니까? 관리비 미납도 있을 것이고, 보증금 3천만 원도 인수하고 하면 금액이 훅 올라간다면서.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2016년이에요. 말소 기준 등기 뭡니까? 2017년 2월 28일에 새마을금고입니다. 자, 근저당권자 은행이죠.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이 나갈 때 이 3천만 원이라는 이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은행에서 여러분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거용지 대출 나갈 때도 뭡니까? 소유자 아닌 누군가가 전입이 돼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확인을 하게 되죠.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소유주가 내 동생이다 아니면은 어떻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뭐 보증금 얼마 아니면은 전세 얼마 하는 돈을 주고받는 그런 임차인이 아니다. 그래서 아는 사이이고 특별한 관계에서 무상으로 지금 사용한다. 임차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오세요 라고 하게 되죠. 그 전입되어 있는 사람 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무상으로 거주한다라는 확인서 있지 않습니까? 날인하고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은 그러면 상가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대출이 나간 새마을금고 측에서 이 부분 이모씨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천만 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돈이 3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새마을금고 측의 채권자 측의 근저당권자 보통 가압류권자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가압류는 원래 집을 담보로 한 게 아니니까 전혀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근저당권자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저당권 그죠? 그러니까 그쪽 새마을금고 또 거기서 또 경매까지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 이모씨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을 때 거기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3천만 원 있다라는 인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걸 감안하고도 대출이 나갔는지 아니면은 아니다라는 증빙 자료가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아니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인수하는 내용이 아닌 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근거 자료도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을 보면은 서류 나온 걸 보고 약간 의문이 생기면 늘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채권자 측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죠? 문의를 해야죠. 채권자도 뭐냐면은 사실은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은 이 3천만 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입찰할 사람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협조를 해주는 게 좋겠죠. 협조를 해주는 데도 있고 뭔가 대답을 잘 안 하는 데도 있어서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주택이라든가 뭐라든가 막 이런 것은 뭐 관공서 그죠? 그런 것도 그죠? 그 건축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인도 하고 그리고는 또 토지 같은 거 할 때는 또 관련 지자체 그죠? 관련 부서에도 확인하고 여러 군데 문의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두려워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서류 나와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인수네 뭐지? 이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을 늘 해보셔야 됩니다. 대출이 나갔네? 2017년도에 대출이 나갔네? 근데 이 사람 2016년이네? 근데 이거 2016년이네? 이것만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는데 보통은 왜 그 임차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차 계약서 들어갈 때 보통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상가 이렇게 가잖아요.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뭡니까? 66제곱미터라고 했는데 66제곱미터 같으면 2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경매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25평 아마 정도 됐었죠? 그 중에 대부분의 면적을 사용을 하고 보증금 4천만 원만 있다. 월세는 없다. 이것도 약간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인수다. 그러니까 패스. 다음에 한번 보지. 유찰되면 그 다음에 보지. 이러지 말고 이런 부분은 은행 쪽에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런 경우 저희가 보면은 그 사업자 등록해서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사업자 등록해서 있다가 사업을 접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폐업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순히 폐업 신고를 안 한 것, 그런 거일 수도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채권자 협조를 얻어서 분석을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이 이제 구독자에서는 법원에서 나오는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황조사서입니다. 경매 나오면 바로 나가죠. 경매 신청 들어오면. 그래서 2020년 6월 8일, 6월 9일 두 차례에 걸쳐서 나갔다고 합니다. 자, 보니까 어떻게 임차인이 점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물을 방문했는데 목적물은 소유자 뭐뭐 쇼핑몰이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잖아요. 그럼 아까 뭐죠? 그 이모시 3천만 원의 임차인은 뭐냐는 거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죠? 네, 이상하잖아요. 자, 그리고요, 목적물, 뭐 주소지에 전입자로 뭐가 전입되어 있다. 막 그 부분은 날짜가 뒤니까, 그죠? 안 보셔도 되고, 세무서에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확인하니까, 아까 보증금 3천만 원이라는 이모시, 그리고 소유자인 쇼핑몰이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 근데 쇼핑몰은 뭐죠? 2015년도에는 임차인으로서 그 이후에 자기가 매수를 해서 소유자가 된 거죠. 소유자가 됐으니까 뭐 임대차 대항력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6제곱미터 거의 이 물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증금 3천만 원만 있는 대항력이 있는 이 이모씨에 대해서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그 현황조사서 아랫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박모시 돼 있어요. 그죠? 박모시. 전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전입. 근데 전입이 돼 있건 말건 대항력 없으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모시. 아까 3천만 원. 요거를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번. 여기 돼 있는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소유주니까 아무런 신경 쓰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역시 그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 배당표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표 보니까 지금 최저가가 감정가가 최저가죠. 1억 6,200입니다. 경매비용 282만 2천원, 실제 배당할 금액 1억 5,9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구광역시 압류 있다고 합니다. 그 금액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받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캐피탈, 그래서 두 번째 근저당권자가 받고, 그리고는 상가 임차인 요 사람은 전액 인수라고, 그죠? 서류상으로 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천만 원 돼 있는데 요 부분이 과연 전액 인수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감정가가 1억 6,200입니다. 지금 현재 소유주가 5년 전에 매수할 때 2억이었고요. 현재 공인중개사들은 이 물건에 대해서 그럼 시세는 얼마가 되느냐 이러니까 아파트도 아니고 이런 상가가 거래가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애매모호하죠. 자, 감정가 1억 6,200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감정가 1억 6,200이고 거래된 게 우리가 그죠? 5년 전에 2억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보수적으로 1억 중후반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은 임대 시세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상가 건물이 상가 점포 이런 게 매매가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변 임대료를 가지고 추정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현재 공인중개사들이 1,000만 원에 8, 9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1억 6,200에 3천을 인수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1차 입찰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미납관리비가 얼마 밀렸느냐? 그 부분도 잘 조사를 하셔서 많이 밀렸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많이가 얼마인지 여러분이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3천만 원을 풀 수 있고 관리비가 얼마인지 잘 하셔서 좋은 수익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층에 미용실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고 2층, 3층이 입시 학원이고 해서 위에 4층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의 학원이 같이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제가 월요일 수요일 강의 올립니다. 그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